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숭일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네, 연초부터 저희 기상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이제 상담 신청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간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라는 학생들도 있고요. 특성화고 학생인데 도와주세요라는 글도 있었는데요. 저희 어깨가 무거워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기쁩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한편으로 보람이 있죠. 네. 저도 이제 기상대하고 벌써 한 5년 한 것 같은데요. 5년 동안 해보면서 많은 보람도 느꼈는데요. 학생들이 특히 요맘때, 네. 연초에 상담을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네. 어제도 선생님들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1년만 더 일찍 만났으면. 그렇죠. 빨리빨리 신청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립니다. 네, 이치우 선생님, 우리 학생들이 이제 새 학년이 되면 가장 먼저 치르게 되는 시험이 아마 3월 모의고사가 되겠죠. 네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예, 당장에는 지난해 기출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기출문제요? 네, 지난 3월에도 이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선배들이 봤던 3월 달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사실은 그 3월 달 문제 자체가 이제 내가 공부했던 이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우리 2월 달 3월 초까지 한 공부의 어떤 그 결과 자체를 그대로 담아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출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면 또 자신감도 좀 생기고요. 네. 네, 준비해 나가는 데 좀 좋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좀 그 영역별로 내가 부족한 영역이나 좀 잘하는 영역을 좀 나누어서 목표 영역을 좀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수학이나 영어 또는 내가 국어라는 이제 과목을 하나 정해놓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몇 문항 정도를 평소 내가 2학년 때 받았던 또 1학년 때 받았던 성적보다 몇 문항 정도를 더 맞출 수 있을까 이런 목표도 좀 세워서 남은 기간 좀 준비를 해 나간다면 3월 달에는 좀 좋은 성적을 받아서 좀 새로운 출발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새 출발할 때 좀 자신감 갖고 출발하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학교에서 특히 이제 수학 잘하는 학생들을 많이 사실은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 조진호 선생님께서는 수학 선생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3학 학생들이 그 3월달 모의고사를 앞두고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수업 첫 시간에 항상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일단은 왕도는 없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방법을 찾은다 하면은 수학에서는 모든 과목이 공통사항이지만은 에이스값 복습을 일단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수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학생의 능력에 따라서 수준에 따라서 하루에 10문제 내지 50문제씩 꾸준히 풀어야 된다는 거 그것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한다면은 수학 문제를 풀 때 보면은 대수로 푸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계획적으로 푸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문제를 그냥 풀 때는 상관없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할 때는 내가 이 문제를 대수로 풀었으면 혹시나 이거를 그래프나 그림을 이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흔히 말하면 생각 주머니가 좀 유연해지거든요. 그러면 운용 문제를 갖다 좀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풀었으면 이거를 대수적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본다든지 그러면은 4점짜리 문제를 푸는데 좀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죠. 학생 입장이 아니라 출제자 입장에서 내가 만약 출제자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변형해서 출제를 할 것인가 그것까지 한번 생각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약 4가지 정도를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자, 그럼 1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사업가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14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1.6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경영, 활동, 리더십입니다. 희망대학은 한양대 경영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 성균관대 경영학과 성균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사업가를 희망하고 있는 예비 고3 학생입니다. 네, 사업가를 희망하는 예비 고3 학생 전화를 주셨는데요. 사업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학생 작년에도 상담을 받았었어요. 근데 상담을 받고 공부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땠어요? 도움이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상담을 신청한 이유는 뭘까요, 그럼? 이제 그때보다는 좀 더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네. 한 번 더 이제 도움을 받으면 더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신청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이치호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예, 아주 바람직한 상담의 케이스라고 네, 볼 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치현 선생님, 우리 학생의 어떤 좀 특징 그리고 네. 우리 학생이 앞으로 입시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짚어나가야 될지 좀 알려주시죠. 예, 우리 김혜지 아나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그 학생의 그 키워드처럼 사업가 장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그 교내 활동 자체도 상당히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많이 이제 해서 리더십이 상당히 뛰어난 학생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좀 고민하는 게 아무튼 이제 수능이나 학생부 쪽에 조금 더 성적 보완을 해서 3학 1학기 때 성적 보완이 네네. 된다면은 아마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뭐 한양대, 성균관대보다 그 더 이상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금 2학년까지의 그 실력들을 3학년 1학기 때 어떻게 좀 구분을 해서 할 것과 하지 않을 것, 그 더 할 것과 덜 할 것을 좀 구분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좋은 목표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선생님, 그럼 상담에 앞서서 네. 우리 학생이 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네, 네. 정시와 수시 경쟁력 알아볼까요? 네, 수시하고 정시에 이제 크게 우리가 양분해 볼 수 있는데요. 수시하고 정시를 지금 60대 40, 6대 4 정도로 지금 구분을 했습니다. 네. 60대 40이요. 네, 네. 그러니까 수시가 지금 60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정시를 네, 40으로 네, 네. 보신 거네요. 네. 그럼 이에 대한 좀 평가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그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60대 40으로 나누는데 제가 상당히 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대 5까지도 사실은 보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요. 네. 이제 정시에 비해서 수시에 이제 그 문호가 사실은 상당히 넓고도 많은 인원을 뽑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정시 수능으로만 이제 가면은 사실상 위험 부담이 좀 있어서 문이 좀 넓은 수시 쪽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6대 4라는 진단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그 학생부 2학년까지 해온 것을 보면 우리 학생의 그 명확한 목표 진로가 있습니다. 뭐 사업가라고 말씀을 합니다만 경영학과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이제 분명히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교과 성적이나 또는 교내 활동들을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상당히 유리하게끔 지금 이제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요. 또 한 축은 이제 제가 고민했던 것처럼 이런 수시 종합 전형에 관련되는 수시의 경쟁력도 있지만 수능도 사실은 지금까지 봤던 모든 시험의 국어, 수학, 영어가 1등급입니다. 그 정도로 수능 성도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사탐에 지금 뭐 과목이 아직 이제 정해지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좀 집중해서 사탐 두 과목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수능에 있어서도 성적 향상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목표 네. 대학을 정시로도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그 수능이냐 학생부냐 또는 수시냐 정시냐를 놓고 3학년 1학기 또 지금부터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진단 판단을 통해서 더 할 거냐 덜 할 거냐의 판단이 매우 이제 중요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네. 성적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볼까요? 예, 화면으로 우리 학생의 그 모의고사 성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달 성적표가 이제 학생이 제출한 최근 성적표인데요. 국어 1등급이고요. 수학 나영도 1등급이고 영어 1등급이고요. 그다음 한국사는 3등급입니다. 생활과 윤리 3등급, 한국지리 4등급.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한국사도 사실은 이제 공부가 좀 되질 않았고 역시 사회탐구도 성적도 이제 성적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평균 등급은 1.6등급이고 지난 3월달 성적하고 9월달 성적이 이제 두 개 성적을 제출했는데 비교를 해보면 보시다시피 이제 국어, 수학, 영어가 계속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상당히 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탐은 제가 보건대는 이제 과목을 좀 미리 정하고
공부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만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방금 이제 사탐을 계속 지적을 해주시고 네. 계신데 네, 네, 네. 그러니까 사탐이 그만큼 이제 이 학생이 정시까지의 가능성을 네, 이제 네. 열어주는 아주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네. 모의고사 전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제출했던 성적표, 개인 성적표를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국어하고 영어는 거의 뭐 만점 아니면 한 문제 정도, 98점이나 100점을 받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건대는 3학년이 되면은 뭐 모의고사에서나 아니면 또 계속 6월 모평이나 또는 9월 모평에서 아마 만점을 도전을 하면 사실은 성취 가능할 것 같고요. 예. 다만 우리 학생이 이제 상담소에서도 이제 국어의 문학을 상당히 조금 부족한 영역이나 취약한 영역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보건대는 이제 수학이 사실은 고난도 문항을 중심으로 해서 5개 내지 7개 정도씩 해서 좀 틀리는 것 같아요. 네, 적게는 5문항, 많게는 7문항인데 수학에 대한 고난도 문항, 특히 이제 객관식 문항의 뒷부분 19, 20, 21번 문제라든지 또는 주관식 문항의 28, 29, 30번 문제 등을 위주로 해서 좀 고난도 문항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고요. 사탐은 아까 정재훈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빨리 한 과목을 조금 선택을 하고 네. 그 과목을 미리 좀 우선 학습을 해 나가는 게 나중에 이제 그 부담을 조금 덜어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학생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탐 2과목 좀 정해졌습니까? 네. 아, 그래요? 어떤 과목이에요? 사회문화랑 세계지리요. 사회문화하고 세계지리요? 세계지리. 예, 훌륭합니다. 이제 정해진 과목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6월 모평까지 그 이후에나 이렇게 이제 시간을 좀 맞추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한 과목을 조금 적절하게 공부를 해 나간다면 사탐에 대한 부담은 좀 많이 줄이시면서 6월 모평 이전에 2과목이 이제 2등급을 넘어서는 아마 그런 상황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국어 문학 과목보다는 이제 오히려 수학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앞으로 좀 공부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제가 조언을 해드리면 3월 10일까지 수학 공부를 조금 목표를 해서 우선 비중을 좀 두시고 우선순위를 두시고 공부를 좀 해 나가면서 3월 10일 날 보는 학력평가에서 수학에 좀 좋은 성적을 거두면은 앞으로 이제 3학년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출발점, 첫 단추를 잘 깨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예. 학생이 이제 모의고사, 정시에서는 좀 수학을 조금 더 공부해야겠다라는 선생님의 조언이 있었는데 내신 성적을 보니까 선생님 수학 네. 성적이 오히려 더 좋아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요. 수능하고는 좀 반대로 내신에서는 수학 성적이 상당히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1학년, 2학년 평균 내신 성적을 좀 살펴보면 점수가 좋은 성적들을 좀 살펴보시면 수학이 1.5등급이고 영어 2등급, 국어는 2.33등급, 사회가 2.38등급입니다. 평균 2.14등급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학 성적이 상당히 우수하긴 한데 이게 이제 학교 안에서의 수학 성적과 이제 수능하고의 수학 성적이 조금 다른 것은 이제 수능의 어떤 그 고난도 문항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해결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네. 중점적으로 좀 해결하면 내신에서의 수학 성적만큼 실제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기별 추이 살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국어, 수학, 영어의 주요 영역에 이제 학기별 성적을 좀 살펴보면 국어는 4등급에서 3등급, 2등급에서 1.5등급으로 지금 성적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문학에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많은 부담을 좀 갖고 있는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좀 진단해 볼 수 있겠고요. 수학은 1등급에서 2등급 또 1등급으로 해서 이제 등락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영어 역시 이제 2등급, 3등급, 1등급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2등급으로 등락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상당히 좀 고무적인 것은 1학년 때 평균 등급이 2.4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 1.9등급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게 어떤 학교 안에서의 계열 선택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아서 조금 그 성적이 좀 향상된 부분도 없지 않으나 실제로 1학년에 비해서 2학년에 성적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국어를 포함해서 수학과 영어에서도 계속 상위권 1, 2등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내신을 조금 더 분발한다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에서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우리 학생 이제 성적 살펴보니까 혼자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열심히 하는 학생입니다. 네. 이 비교과는 또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이추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평가해 주셨습니다.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이 있고요. 구름은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이네요. 예, 봉사와 진로만 지금 구름이고요. 나머지는 다 맑음으로 보셨는데요. 네. 그럼 이 비교과에 대한 좀 구체적인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정말 그 비교과에서도 정말 학교 안에서 그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흔적들이 남아 네.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해놓은 반면에 사실은 이제 2학년 2학기 때까지 학생부가 완전히 기재된 그런 자료는 제가 이제 받아보지 못해서 좀 네네. 아쉬움이 좀 예. 있긴 한데요. 지금 현재 이제 보면 그 수상 경력의 발표 토론 경시대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을 했는데 제가 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개수를 헤아려 보니까 이제 1, 2학년에서 15건의 수상 실적이 있어요. 어허. 예, 상당한 학교 활동, 교내 활동을 통해서 수상 실적까지 이어나가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친구이고요. 그다음에 자율 활동과 동아리 활동은 다양한 그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가지고 리더로서의 어떤 책임감과 역할도 다 하고 있고요. 특히 수학 관련 비교과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수학적 사고력까지 좀 증진시키는 내용들도 있고 진로 탐색 동아리 회장을 활동해서 공로상까지 수상하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학교 활동을 좀 잘 해왔는데요. 다만 이제 조금 한 가지 아쉬운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진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뭐 소위 말해서 경영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교 활동에 있어서 이거다 하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사실상은 좀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아서 조금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봉사활동 쪽에 보면 봉사활동은 1학년에 55시간이고 2학년 때 13시간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 이제 마찬가지 진로와 관련해서 좀 특색 있는 봉사활동이 좀 눈에 띄지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진로와 관련해서 우리 학생의 희망 진로와 선택을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어떤 진로 선택이라든지 진로 활동이 좀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경영이라든지 CEO 또는 호텔, 부동산 등의 희망 진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진로와 관련되는 내용들의 활동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되는 독서 활동까지 좀 아우러진다면 비교과에서도 탄탄한 그런 내실 있는 비교과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딘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주목할 만한 대학을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이제 희망했던 대학이요. 1지망이 이제 한양대 경영학부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고요. 2지망이 경희대 호텔 경영학과의 네오 르네상스 전형 그리고 3지망이 성균관대 경영학과의 성균 인재 전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학생이 가장 희망을 하고 제가 보건데도 가장 이제 매치에서 이제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것을 한양대 경영학부로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에게 가장 주목할 만한 네, 학교는 한양대 경영학과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학생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경영학부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면 우리 학생이 이제 지원한 그 정도와 해당 교과를 좀 비교를 해보면 학생부 교과 성적의 준비도는 별점 4개 정도를 줄 수 있겠고요. 네, 비교과의 준비 정도는 뭐 4개도 사실 점검을 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기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이제 한 3개 반 정도로 이제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는 수능 최저 기준 수능 반영을 수시에서 별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능과 관련돼서는 이제 뭐 코멘트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다른 대학으로 좀 대학을 바꾸더라도 뭐 수능 최저의 기준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알아봤던 그 한양대 경영학부에 대해서 그 네. 특징과 합격 가능성도 알아보면 우리 학생한테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경영학부의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입시 요강을 좀 살펴보면요. 모집 인원은 103명입니다. 대단히 많죠. 네. 상당히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요. 2년간의 경쟁률을 보면 2016학년도에 114명, 좀 더 많은 인원을 모집했는데 11.53대 1이었고요. 그 이전에 2015학년도는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90명 모집에 9.34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큰 특징이 학생부로만 판단합니다. 학생부로만 선발을 하고 평가 방법을 보시면 학생부 이외에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소서라든지 추천서 또 이제 심지어 면접까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어떤 학교 안의 교내 활동들이라든지 탄탄한 학생부의 어떤 내용이면은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평가 요소에서 좀 살펴보시면 적성하고 이제 인성 및 잠재력으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어떤 우리 학생의 학업 역량이라든지 또는 소질과 적성을 한 활동들을 경험들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학생이 이제 그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는 또래 친구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들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배려 내용들이 참 많아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좋은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아래 보시면 이제 학생부 주요 평가 내용이 있는데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상 경력, 창의적 체험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 이게 이제 한양대 쪽에서 평가하는 학생부의 이제 주요 평가 내용인데 이 4가지 중에서 지금 제가 보는데 조금 부족한 것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네.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1학년 상황에서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학년 내용이 좀 충실히 좀
좀 작성이 되면 이 부분에서도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학생부 한양대에서 평가하는 학생부 주요 평가는 충실히 지금 기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지난해 결과를 보니까 학생부 평균 등급이 한 2.5등급 정도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충원율은 대략 한 30% 정도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게 우리 학생한테 조금 불리하긴 하지만 네. 탄탄한 학생부를 좀 기반으로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제 적정 지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번에는 우리 네.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 또 이제 필요한 전략에 대해서도 좀 아울러 조언해 주시죠. 네,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제 1순위는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꼽아봤고요. 2순위는 역시 이제 정시 전형입니다. 그리고 3순위는 우리 학생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논술 전형으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네. 진단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은 1학년, 2학년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가 준비한 흔적들이 많이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학년까지 또 3학년 1학기까지 생활로 이어지면서 어떤 내용들이 탄탄히 좀 기재가 된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그 기재의 이제 교과 성적도 상당히 학생이 분발해서 성적을 올리는 이제 그런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런 교과 성적이나 학교 안에 어떤 활동들이 단순히 이제 그 학생부에 기재되는 것을 좀 벗어나서 어떤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이제 조금 그 면접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소서의 작성 등을 통해 가지고 서류에서도 조금 더 잘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합격의 열쇠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한양대만 놓고 본다면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예, 학생부 자체만으로 좀 유리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시 전형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친구의 그 우리 학생의 9월 모의고사 성적이면 제가 보건대는 사탐만 분발한다면은 지금 목표로 하는 한양대 성대뿐만 아니라 최상위권에 있는 대학도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연대 고대까지도 목표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하고요. 세 번째는 논술 전형인데 논술 전형은 사실은 지금 아마 고민을 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능 성적이 이제 6월 모평 정도에 상당히 향상이 된다면은 실제 수시 지원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함께 논술 지원, 수능 이후에 있는 논술 지원도 조금 분산 지원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2, 3회 정도를 좀 고려해 보면 어떨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모의 평가 이후에 논술 지원을 좀 고려를 해보고 네. 논술도 만약 고민을 하고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먼저 성균관대나 한양대 두 대학을 위주로 해서 이제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정시 전형으로 간다면 뭐 고대 연대도 고려해볼 만하다라는 네, 말씀을 네, 해주셨지만 이제 추천 대학을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그냥 그 수시를 집중적으로 추천 네. 대학을 좀 살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학은 한양대, 성균관대, 경희대, 중앙대 이렇게 4개의 대학이 보이는데요. 이 4개 대학을 선정한 이유가 지금 이제 9월 모의평가 말씀을 드렸는데 받은 점수 그대로입니다. 사회탐구의 성적 향상이 기대되고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받은 성적 그대로 지금 보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의 합산 점수를 지금 현재 정시 체제로 간다는 고 단정을 했을 때도 갈 수 있는 대학이 건대, 동대, 홍대 정도의 경영학과는 갈 수 있다고 진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4개 정도 대학의 경희대, 중대, 성대, 한대 정도의 대학을 수시로 지원하면 좋겠다는 좀 판단을 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종합 전형은 이 4곳 중에서 뭐 2-3곳 정도나 3-4곳 정도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한양대를 1순위를 꼽고 뭐 2순위를 추천한다면 성균관대 정도가 좀 적합할 것 같고요. 만약에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함께 수시에 논술 전형을 좀 고민을 한다면 성균관대나 중앙대를 논술 전형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합격 팁에 보시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세계 영역의 합의 6등급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은 수시 지원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좀 위에 우선순위 위에 설 수 있는 그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전형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성균관대나 중앙대를 더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학생부 종합과 논술 전형을 제시된 4개 대학의 전형 유형 중에서 4개, 2개 정도로 종합과 논술을 선택을 하면 좀 현명한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수시를 중심으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대학까지 살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나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이제 제가 이제 수시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수시에서는 그 비교과랑 교과가 있는데 교과가 좀 더 그래도 좀 많이
고려한다 이렇게 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제가 이제 한양대나 이렇게 경희대 이렇게 제가 지금 희망하는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좀 안정권에 딱 들어오기 위해선 3학년 때 한 이렇게 교과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등급을 맞아야 되고 비교과는 어느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그 2학년 때 받았던 내신 교과 성적이 있죠. 보니까 아까 제가 평균 1.9등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 정도 성적만 유지하시면은 3학기 1학기 때 2등급 이내에 1점대 후반 정도만 유지하시면 훌륭합니다. 그러면 전혀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비교과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2학년에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면 조금 저희가 엄선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많은 활동들을 해놨고 좀 정리를 해보고 나면 3학기 1학기 때 이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지 아니면 이제 그만해야 될지를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좀 엄선을 해서 이 활동을 좀 잘 마무리를 해서 학생부 교과에서 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좀 골라내는 것이 필요한데요. 제가 본 데는 지금 이제 그 활동들 중에서 경영이나 관련되는 조금 더 밀접한 그런 활동들이 좀 사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와 관련되는 활동을 위주로 해서 3학기 1학기 때 좀 마무리를 하시면 진로와 관련해서 훌륭한 마지막 교내 활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네. 학생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네. 상담한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꼭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고 네, 좋은 결과 네, 있으시길 맞습니다. 바랄게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